고전문법 이론 7강 중세국어의 어미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들 살펴볼게요. 일단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 살펴볼 건데요. 일단 높임법부터 정리를 할까? 현대국어에서 높임법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누죠.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 그러니까 서술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듣는 이 청자를 높여주는 표현, 높임법을 말합니다. 이때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을 실현할 때 시 혹은 매개모음을 결합한 의시가 결합하여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요. 다른 높임법들, 그러니까 객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이나 이런 높임법들에는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중세국어 시기의 높임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의 결합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고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와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국어에 없는 선어말 어미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출제도 여기서 될 거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체 높임부터 하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시가 있습니다. 이때 시와 경우에 따라서 시가 샤로 쓰이기도 했어. 그래서 시와 샤가 있었다, 시와 샤가 있었다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조건들은 자음어미 앞에서는 이제 시가 쓰이고 모음어미 앞에서는 샤가 쓰였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가끔 치사하게 함정을 내면 앞뒤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 쓰일지 샤가 쓰일지를 결정하는 건 시 다음에 오는 어미가 뭐로 시작하느냐야. 됐어? 이 앞에 있는 말이 무엇으로 끝나느냐가 아니라 이 시샤 앞에 있는 말이 무엇으로 끝나느냐가 아니라 시샤 뒤에 있는 말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자음으로 시작하냐, 모음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뒤 위치 바꾸는 선지만 건너뛰고 나면 큰 무리는 없고요. 예문으로 살펴보죠. 가시고 라고 하는 거 현대국어랑 똑같네요. 가다와 고라고 하는 어미 사이에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했습니다. 이때 시가 쓰인다, 샤가 쓰인다를 결정해주는 건 고라고 했어. 고라고 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시가 결합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동 육룡이 나라샤라고 할 때 나라샤를 보게 되면 형태소 분석은 날다의 아샤라고 하는 매개모음 아에 샤가 결합한 거죠. 그리고 뒤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 때문에 시가 아니라 샤가 결합한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샤 뒤에 이어지는 어미 오나 아 같은 경우는 탈락되었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보게 되면 샤하고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뒤에 어미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날아가 버린 거야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자세히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와 샤를 보시고 얘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야 라고 하는 걸 인지하실 수 있으면 거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음 어미 앞, 모음 어미 앞이라고 하는 조건은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보시죠. 세 가지 형태가 교체되어서 쓰여서요. 삽과 잡과 잡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치음으로 쓰이는 이런 아이들까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조건들까지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선생님이 문법을 좀 디테일하게 내셔. 우리가 문법의 진지한 학교야 라고 한다면 이 조건까지 암기하셔야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반치음이라고 하는 잡의 발음이 이 반치음이 울림소리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앞말이 울림소리면 같은 울림소리를 맞추어서 잡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읒이 쓰이는 잡 같은 경우는요, 국외음화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국외음화에 관련된 자음들,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발음되는 거니까, 앞말에 디귿, 티읕, 지읒, 치읓, 요런 아이들이 오게 되면 지읒이 들어간 잡이 쓰입니다. 나머지 자음들, 기역, 비역, 시옷, 히읗, 이런 아이들이 오게 되면 삽의 형태로 실현됩니다. 요런 것들은 그냥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야기해주는 팁인데 우리가 문법을 좀 더 치사하게 내고 어렵게 내신다면 정확하게 조건까지 암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할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볼게요. 예문들로 업삽던 일을 이라고 하는 예문부터 봅시다. 이제 업과 더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넣을 건데 이제
업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게 되면 받침이 비읍으로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 삽잡잡 중에서 삽이 결합한 겁니다. 이때 지난번에 앞부분 수업할 때 유성음화 관련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예문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돕사바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돕사바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때 앞말의 받침 돕다라고 하는 말의 받침이 비읍이니까 시옷 붙은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 삽이 결합을 하는데 뒤에 있는 연결어미가 모음으로 시작을 하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있는 비읍이 유성음화되어서 순경읍 비읍으로 변환됩니다. 심지어 이 뒤에 있는 아이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어적기 경향이 적용되어서 순경읍 비읍 받침이 연음되어서 뒤 음절로 날아가 있을 거야. 그래서 표기되어 있기론 돕사바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여기서 요 눈으로 봤을 때 돕사바니라고 하는 글자에서 삽이라고 하는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요런 형태가 있었어? 이런 형태도 가능해? 라고 하는 거 눈으로 자세히 보시고요. 시험 현장에서 만났을 때 놀라지 마시고 요거를 인지해 주시고 찾으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예문 보시죠. 듣잡게라고 할 때 디귿이네. 구개음과 관련된 자음들 디귿, 티읕, 지읒, 치읓이 받침으로 있으면 지읒 계열의 잡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듣잡게. 여기 같은 경우도 잡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쉽지, 그치? 하지만 그 아래 예문 어짜바 여기 봅시다. 앞말의 받침이 디귿으로 끝났으니까 지읒이 온 건 맞는데 뒤에 있는 어미 아가 모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비읍이 순경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연철되어서 날아가 있을 거야, 그치? 어쩌바라고 하는 형태에서도 지읒, 아래야, 그 다음에 순경어 비읍 요거를 보시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어 라는 식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보잡건대에도 마찬가지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 울림소리죠. 그러니까 반치음 잡이 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여서요. 하자바 같은 형태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그치? 하자바라고 할 때 하다의 하 그리고 어미는 아가 왔습니다. 울림소리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순경읍 비읍으로 바뀌고 연철되어서 날아가 있죠. 요 형태를 보시고 객체 높임 선어 말음인지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요 연습과 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요 객체 높임 선어 말음이와 관련된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입니다.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 역시 우리에게는 낯선데요. 현대국어의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죠. 과거에는 이와 it이라고 하는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얘가 꼭지 달린 이응이라는 거야. 예디응이 결합되어 있는 이와 it이 있었다.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 이와 it은 어떠한 경우에 쓰였냐면 그냥 평범한 평서문의 경우에는 이가 쓰이는데 의문문을 만들 때는 받침 시옷을 적어서 it을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가 무엇이 쓰였느냐만 보고도 얘가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예문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이다, 하낭이다 이런 식으로 발음했겠죠. 이때 받침에 시옷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평서문에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가 실현돼 있네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하나니 it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it이 쓰였으니까 얘는 의문문이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들까지 완벽하게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에 시와 샤가 있었다.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는 여전히 쓰이고 있지만 샤는 우리는 현재 안 쓰고 있죠. 그죠? 현대국어와 다르게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의 세 가지 형태 삽과 잡과 잡이 있었다. 현대국어와 다르게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도 있었는데 이와 it이 있었다. 이때 얘네들은 다 예디응이 쓰였다고 했어. 요 아이들과 세부적인 조건들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